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 일단 HLB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 지금 확정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주식은 이미 그 가격대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보기 위해서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의 주봉을 보면 작년에 뭐 지금은 분할을 했으니까 지금 가격이 바뀌었죠. 원래 이 30만 원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쪽에서 가격을 보면 시작점을 한번 봐야 돼요. 2만 5천 원부터 30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 15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거죠. 이게 23년도 초반부터 있었던 일이고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월 달부터 시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30만 원부터 지금 얼마예요? 9만 원입니다. 10만 원도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고가에서 저가 폭이 무려 70% 하락을 보인 겁니다. 저가까지 본다면. 그럼 제가 이걸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를 기준해서 거의 뭐 싸움을 하다시피 막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 이거 더 간다. 이때 당시 가격으로 봤을 때 600만 원도 간다. 이걸 배터리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그 추종자들도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죠. 뭐 시장은 항상 혼란스럽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실적을 봅시다. 실적을. 주가가 15배 올랐다. 23년도에만. 근데 실제 실적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22년도의 실적이 21년도의 실적보다 거의 800억에서 6천억까지 올랐으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대충 한 10배 올랐다고 칩시다. 근데 주가는 15배가 올랐네. 그러면 주가가 실적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 20년부터 1,700원부터 3만 원까지. 그쵸? 여기까지 먼저 올랐다는 거. 이미 15배가 올라가고 나서 3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그쵸? 다시 15배가 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미 15배가 올랐기 때문에 실적 다시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800억부터 6천억까지 올랐었던 22년도. 제가 왜 22년도, 23년도 시세를 가지고 22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22년도의 결산 실적, 4분기까지 확인하는 결산 실적이 언제 나와요? 23년 2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23년 2월부터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러 간 거예요. 왜? 실적이 일단 나왔고 그 이후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것보다 높은 실적이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왜? 주가는 먼저 올랐으니까 20년부터 21년까지 뭐가 나왔습니까? 주가 상승이 15배가 나온 걸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에코프로를 기준해서 본다면 지금은 뭐예요? 기대감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적을 찍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 안 올라갑니다. 근데 HLB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HLB는 뭐예요? 계속해서 기대감. 지금 떨어졌죠. 근데 떨어진 가격대가 23년 12월 달에 FDA 승인 될 거야. 이제 앞으로 흑자 전환 될 거야. 그 기대감을 작용시켜서 저가 고가 따지면 3만 원부터 12만 9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처음 고가 돌파가 나온 그 가격대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뭐예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돌아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 이야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4분 가까이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4분 동안 이해가 되셨다면 다행이고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얘기를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평선을 처음에 뒤집어야 됩니다. 그게 정배열 전환 과정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22평선이 62평선을 돌파하는 주가가 아니라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주가가 62평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올라가려면 30% 상한가에 준하는 시세가 나와야 되죠. 근데 상한가까지 올라가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물대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배열 구간까지 가는 두 가지 조건, 62평이 내려오거나 주가가 올라가서 62평을 돌파하거나 그러면서 22평이 딸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올라가면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22평이 딸려 올라가서 즉 주가가 올라가고 22평이 딸려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평선은 평균 가격이니까 딸려 올라올 때까지
내가 상황을 만들었을 때 이 고가에서 매물이 나온다는 건 당연할 거니까 점화한가로 빠졌잖아요. 점화한가로 빠진 거에서 여기서 매물이 나온 건 너무 당연하다. 이거 그냥 100%다. FDA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못 막아요. 매물이 나오는 건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그걸 다 통제하고 막겠습니까? 자, 앞으로 잘 될 거니까 팔지만 너네 누구도 안 팔까요? 팝니다. 그쵸? 당장 내 앞에 손실이 보이면 위축되고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후자인 경우가 맞다는 거죠. 62평이 떨어질 거예요. 왜? 주가 떨어졌으니까 평균 가격 떨어지고 그럼 정배열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저가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가 나와요? 저가 딱 찍고 여기가 뭐예요? 12월 달에 고가 돌파를 했었던 첫 번째 구간, FDA 승인 기대감이 발생했었던 첫 번째 구간, 그리고 나서 저가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1선과 60일선이 이렇게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한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려요. 한 석 달 보셔야 될 겁니다. 왜 62평이 떨어지는 데까지 한 석 달 걸릴 거니까. 맞죠? 62평은 거래일 기준에서 60일이니까 한 달 20일 잡고 60일. 3개월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달, 2달 차를 보내고 있죠. 한 달 반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정배열을 타진해 볼 수 있다. 62평이 다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나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저가에 살라고 노력해서 여기서 이제 62평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느냐 딱 찍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470%. 이건 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계좌 수익은 종목 수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해왔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HLB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HLB를 먼저 봐야겠죠. 확인 12월 달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한가 매수 매도 손절 그리고 또 확인하고 매수. 그쵸? 수익은 13, 18, 30일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한 300%대 수익이 나왔겠죠. 400% 가까운 수익이 나왔을 텐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인, 매수, 확인, 매수, 확인, 매수.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려면 내가 가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바이오만 그런 거 아닌가요? HLB만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러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태성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확인, 매수. 그렇죠? 확인, 매수. 그랬을 때 몇 프로? 50% 수익. 2주 안 걸리죠.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6월 21일도 보면 재룡산업, 덕산테크피아, 재룡전기 이렇게 진행이 됐고 시간 관계상 재룡산업만 딱 보면 어때요? 매수 매도 30%, 확인 매수, 그리고 다시 확인 매수 27% 장중 상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가격 전략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확인이 핵심이에요. 어떤 종목이든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HLB를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매수, 매도, 확인, 매수, 매도, 확인, 매수, 매도, 확인, 매수, 매도, 확인. 그쵸? 떨어지고 이제 하한가를 갔으니까 또 매수 풀리니까. 그쵸? 그랬을 때 확인을 여기는 안 한 거죠. 반등 확인을.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3% 손절. 그쵸? 확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양입니다. 보세요. 확인 매수, 매도 41%. 냉동김밥이 잘 팔린대요. 그쵸? 그러면 이게 뭐예요? 확인 매수. 냉동김밥이 잘 팔려서 결과적으로 가는 거 뭐죠? 실적이 좋아지겠네. 근데 지금 실적이 좋아지나요? 아니요. 그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HLB를 봤을 때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다? 다시 기대감이 작용하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여기는 뭐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되는. FDA 통과도 무조건 해야 되고 실적도 무조건 좋아져야 돼요. 이제는 주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적자 기업이 시가총액이 막 13조, 14조, 15조씩 간다? 15조입니다. 15조. 여기는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10조가 넘어간다? 그러면 5년 전만 해도 대형주예요. 뭐 지금도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적자예요. 왜? 앞으로 잘 될 거니까. 근데 주가 빠졌죠.
그쵸? FDA 실패 나오니까 지금 잘 될 것에 대한 내용이 깨진 거잖아요. 올라갔으면 지금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과거에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차트 적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에 의해서 보는지 기간을 보세요. 확인 매수 2주 안에, 확인 매수 2주 안에, 확인 매수 2주 안에,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히 만들려면 단기 보유 전략, 제가 만든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을 여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HLB는 제가 다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보유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돼야 된다는 점,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되면 심리가 무너져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주식은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런데 확인하고 매수하려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 비싸지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타점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분류를 해야 될지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